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는 장애인 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애인 특수교육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장애인 교육 지원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가 있어서 교육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관련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통계와요, 장애인 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하기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의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면요, 2019년 92,958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지적 장애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가 13%,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14%, 지체 장애가 11%, 그리고 발달 지체.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유형과 달랐잖아요. 그래서 발달 지체라는 영역이 있죠. 그 외에 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시각 장애인, 건강 장애인, 학습 장애인, 이러한 비율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교육 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면요, 특수학급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수학교가 28%, 일반 학급이 1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면요, 유치원, 영아 포함해서요 7% 정도, 초등학교가 44.2%, 중학교가 19.9%,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한 전공과 포함해서 28.9% 이러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인들은 다양할 수가 있죠. 일단 초등학교는요 6년, 그죠?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여기는 3년, 여기도 3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수가 갑자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앞전에도 배웠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뭐다? 의무교육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특수학교 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177개, 전국에 177개의 특수학교가 있고요. 이 중에 국립이 5개, 그리고 공립이 81개, 그리고 사립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은요, 지금 11,10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를 보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이었는데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교육활동 지원으로 명칭이 도우미에서 교육활동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면 장애 대학생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복지로에 있는 자료 중에서 제가 장애인 교육 관련 자료만 이렇게 뽑아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얘기하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의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정 기준을 보면 대학별 지원 계획 수립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학생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성 교육 지원 인력을 우선 매칭해 드립니다. 남자이면 남자의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배치해 둔다라는 거고요. 여자이면 여자인 경우, 여자이면 여자를 배치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교육 지원 인력 가족 지정 및 활동 보조인 겸직을 지향합니다. 지향이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에서 강의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수업에 같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로서 참여한 건 아니고 교육 지원 인력으로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지원 인력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20% 이상 대응 투자 시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 지원 인력을 통해 장애 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 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지원 및 학습 지원을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든 시각 장애가 있든 지체 장애가 있든 학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요, 이것은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여기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학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와 여성애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32조 장애인 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 장애인을 지원을 하고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이니까요. 역량 강화 교육 상담 사례 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 안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각 시도별 여성 장애인 교육 수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치료 지원을 희망하면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지원하냐? 치료사를 채용, 바우처, 치료 지원 제공 기관, 예를 들어서 병의원,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사설 치료실을 통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주변의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시도교육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도 있습니다. 국립특수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과 후 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아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중에 중증 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요. 방과 후 교육비, 돌봄 교육 교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은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습, 학습 활동 및 이것뿐만 아니라 등하교 있죠. 등하교와 같은 이동 보조, 방과 후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이러한 교육들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좀 싫어해서요. 뭐 일하다가 이렇게 약간 잠깐의 기간 동안 실직하는 기간이라든지 특별히 뭐 시간이 남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시간을 좀 죽이는 편은 아니고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내가 몰랐던 영역들을 이렇게 배우거나 이러한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미용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됐든 또 장애가 있는 친구가 됐든 저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면서 그리고 성취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계획들을 좀 세워보라는 거죠. 내가 실직을 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쉬어가고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는 것은 수료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욕이 다소 내 지적 수준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함양될 수 있으나 성취욕은 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 이수증, 때로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성취욕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어떤 취업이라든지 또 이력서를 낼 때 충분히 그러한 것이 인적 자본론이 되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모든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고요. 집합교육은 등록 장애인, 방문교육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이 장애인은 뭐예요? 장애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뭐예요? 방문해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원 내용을 보면요. 장애인의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요. 집합 교육을 통해서 전국 147개, 개수가 좀 많아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기관에서 PC 운용이라든지 OA 운용, 그리고 생활 활용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등을 무료로 교육하게 됩니다. 방문 교육으로 컴퓨터의 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대1 교육을 무료로 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실시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교육들을 다양하게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집합교육은 교육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교육은 전화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니 뭐예요? 내게 유익한 그런 교육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육료 지원이라서요. 여기에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집어넣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지원하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 5세 이하, 그러니까 만 6세가 아니죠. 5세 이하, 5세까지 영유아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하다라는 것. 지원 내용은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47만 8천 원을, 만 3세에서 5세 누리반 아동은 47만 8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일반 아동, 편성 장애 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지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용 없이 우리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도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사를 지원, 교수 학습 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 학교 교사 등을 지원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서행동장애인, 의사소통장애인, 학습장애인, 건강장애인, 발달지체장애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었죠. 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교수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고요. 신청 방법은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서에 동의하고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교육에 관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장애인을 의무교육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각종 지원들을 통해서 편의 제공의 의무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죠? 여건들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단순히 받거나, 그리고 지식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의 질, 교육 양적이라든지 질적인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사자가 자기가 배우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현장에 접목하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선생님,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역에 많은 장애 유형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역량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교육이 더 좋은 정책과 제도들이 개발되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또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는 짧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